안녕하세요, 피더입니다. 연출, 촬영, 편집 혼자서 다 해보자. 이번 영상은 중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중첩. 대략적인 사용법만 알려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중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첩이 뭔지 알아야겠죠? 중첩이란 시퀀스의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편집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퀀스 안에 다른 시퀀스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퀀스 안에 삽입된 시퀀스를 중첩 시퀀스라고 하고요. 따로 작업한 시퀀스를 원래 작업하던 시퀀스에 올릴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작업하던 시퀀스 내의 소스들을 묶어서 중첩 시퀀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첩을 하게 되면 편집에 굉장히 많은 이점과 편리함이 생기는데요. 시퀀스를 폴더로 비유하자면 중첩 시퀀스는 폴더 내 폴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중첩 시퀀스를 만들어보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인천 정서진에서 갈매기를 찍은 영상인데요. 처음에는 아라뱃길 팬 영상이고요. 그 다음은 갈매기 영상들입니다. 마지막은 갈매기가 새우깡을 먹는 영상이고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오디오에 디졸브가 4프레임 적용돼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오디오 디졸브를 적용시킨 이유는요. 이 부분에 디졸브를 지우고 플레이 시켜 볼게요. 들리시나요? 틱 하는 소리 들리죠? 다시 잘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오디오 웨이브폼을 보면 그런 소리가 들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컷 편집에서 이렇게 종종 틱하는 소리가 들어옵니다. 이 틱하는 소리를 없애주기 위해서 디졸브를 준 건데요. 컨트롤 시프트 T 디졸브를 주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안 들리죠? 버그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짧은 오디오 디졸브로 해결하시면 되니까요.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이 5개의 갈매기 영상을 중첩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위 선택으로 5개의 중첩시킬 소스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중첩이 있습니다. 중첩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뜨고요.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갈매기들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면서 소스들이 중첩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 갈매기들이라고 이렇게 시퀀스가 하나 생겼죠. 이 중첩 시퀀스를 더블 클릭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소스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아까 제가 중첩시켰던 소스가 그대로 여기에 있죠. 그럼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소스를 제일 뒤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자리는 비어 있고 두 번째 소스의 길이만큼 소스의 총 길이가 늘어났죠. 원래 시퀀스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소스 다음에 두 번째 소스 블랙으로 나오죠. 여기에 있는 이 블랙이 지금 여기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이 검은색 새 다음에 뒤에 옮긴 영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은 뒤로 갔기 때문에 늘어난 길이만큼 중첩 시퀀스도 늘려줘야 그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옮겼던 소스를 원위치 시키고요. 다시 원래 시퀀스로 돌아가면 예전에 한번 봤던 마크가 생겼죠? B급 마크.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이 부분엔 영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인위적으로 중첩 시퀀스를 늘려놔서 그 부분에 이렇게 영상이 없다고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줄여주고 원위치 시킬게요. 이렇게 작업하던 소스들을 중첩 시퀀스로 만들 수도 있지만요. 시퀀스를 따로 작업해서 여기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퀀스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갈매기 영상 4개를 준비해 놨거든요. 분할 화면을 만들 겁니다. 먼저 분할 화면을 만들려면 소스를 겹쳐놔야 되겠죠.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4분할 할 거니까 제일 위에 소스를 50%로 비율 조정해 줄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 하나 드릴 건데요. 방금 비율 조정한 소스를 선택한 후에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요. 그 밑에 비율 조정을 하지 않은 소스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특성 붙여넣기라고 있거든요.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여기서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비율 조정을 했으니까 동작에 그 비율 조정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작에 체크를 해둔 상태고요.
만약에 효과나 다른 옵션들도 체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동작만 체크해서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은 처음 영상 빼놓고 밑에 영상과 그 밑에 영상, 이 세 개의 영상이 다 50%로 비율 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에 있는 속성만 복사를 해서 다른 소스에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작업한 효과를 여러 소스에 적용시켜야 한다면 하나의 소스에 효과를 적용시키고 특선 붙여넣기를 이용해 다른 소스에 효과만 적용시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또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를 배정해 사용해서 더 쉽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팁이니까 꼭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소스들을 배치할 건데요.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소스를 이동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든데요.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동작이나 위치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소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스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확한 위치를 맞출 수가 있겠죠. 이것도 정말 편리한 기능이니까 꼭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할선을 올려줄게요. 지금은 제일 위에 트랙이 보이지 않으니까 컨트롤 휠로 올려주시고요. 분할선을 위에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분할 화면이 완성이 됐죠. 이 분할선은 사각형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저번에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렸죠? 간단하니까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원래 시퀀스로 돌아가서 이 분할 화면 시퀀스를 올려줄 건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하고 갈게요. 예전에 타임라인 패널 설명드릴 때 이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분할 화면을 이렇게 올리시면요. 시퀀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소스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올리면은 중첩 시퀀스로 올라가죠. 가끔 쓰이니까 이 버튼 쓰임새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타임라인에 올리면 삽입이 된다고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첩 시퀀스로 잘 올라갔죠? 분할 화면에는 이 5개의 트랙이 있고 오디오도 한 트랙이 있는데 중첩 시퀀스로 올리니까 비디오 한 트랙, 오디오 한 트랙 이렇게 심플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이 중첩 시퀀스의 최고의 장점은 이 시퀀스를 하나의 소스로 인식한다는 건데요. 만약 이 분할 화면을 흑백 화면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원래대로라면 이 4개의 소스를 다 흑백 화면을 만드는 효과를 적용시켜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첩 시퀀스를 만들게 되면요. 이 시퀀스에 효과를 한 번만 적용하면 이 안에 소스들은 효과가 다 적용이 됩니다. 효과 패널에서 블랙이라고 검색하면 밑에 흑백, 블랙 앤 화이트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적용시켜 보면요. 이렇게 한 번에 4개의 소스가 다 흑백으로 변하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퀀스에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이 4개의 소스, 아니죠, 5개의 소스죠. 5개의 소스가 하나의 소스로 인식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으로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똑같이 적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줘볼까요? 먼저 인점에다 두고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위치와 비율을 애니메이션 활성화 시키고요. 그리고 끝점 가셔서 비율은 200%, 그리고 위치를 한번 맞춰 볼게요. 210%.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떤가요? 굉장히 편하죠? 여러분의 편집이 편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한 기능인 중첩은 사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중첩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시퀀스 안에 시퀀스를, 그리고 또 그 안에 시퀀스를 이렇게 남발해서 사용하게 되면 시퀀스의 구조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수정할 때 해당 소스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중첩 사용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점은 바로 길이 수정입니다. 제가 아까 오디오에 4프레임짜리 짧은 디졸브를 줬던 거를 기억하시나요? 원래 이 부분에도 오디오 디졸브가 있어야 되는데 중첩을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디졸브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시프트
T. 아까와 같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죠? 전에 설명드린 대로 화면 전환이나 오디오 전환은 전환 길이에 반의 여유 길이가 필요한데요. 아까 4프레임의 오디오 디졸브를 줬으니까 2프레임의 여유 길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첩 시퀀스 안으로 들어가서 앞뒤로 2프레임의 여유 길이를 줘야 돼요. 이 갈매기들 시퀀스로 들어가서 앞뒤로 2프레임 여유를 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주는 방법은 잔물결 편집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프레임을 늘려주면 되겠죠? 보시면 2프레임 늘어났고 그 길이가 1초 24프레임이 됐다는 표시가 나오죠? 이걸 보시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놓으면 2프레임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셔서 또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선택 누릴 때도 가능하죠? 잔물결 편집 도구가.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시면 노랗게 변했을 때 2프레임 됐죠? 플러스 2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시퀀스로 돌아오셔서 이젠 다시 디졸브를 주면 되는데 지금 줘봐야 또 안 될 겁니다. 그죠? 안 되죠? 왜냐면 이 안에서 소스를 늘렸을 때 이미 여기서는 그 2프레임만큼 밀려서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를 다시 조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소스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4프레임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소스는 전체적으로 2프레임 뒤로 가야 되고요. 마이너스 2. 그리고 줄여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시켜주고 다시 한번 디졸브를 줘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D. 이번엔 제대로 먹었죠? 뒷부분도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소스에 2프레임만큼의 여유는 있지만 이 분할 화면 역시 2프레임의 여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서 소스를 다 수정하기 조금 귀찮으니까요. 이 시퀀스를 2프레임 줄여서 해결하도록 할게요. 플러스 2 옮겨서 디졸브 주고요. 다음 가셔서 얘도 2프레임 줄여주시고 리플 딜리트하고 컨트롤 시프트 T 디졸브 됐죠? 이 중첩이라는 게 정말 편한 기능이고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수정, 특히 길이 수정이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소스들의 길이를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갈매기들 소스를 편집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검은색 새 있죠? 이 부분에는 제가 비틀기 안정기라는 효과를 줬거든요. 이 효과는 뭐냐면요. 흔들린 샷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흔히 카메라에 있는 손떨방이라는 기능 아시죠? 손떨림 방지인데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을 편집해서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흔들림을 잡았기 때문에 화면을 약간 크롭 시켜서 확대하게 되거든요. 이 효과가 적용 안 됐을 때는 이 정도 사이즈였는데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사방이 약간 잘리게 됩니다. 플레이 해보면 적용시켰을 때 이 정도 흔들림인데 적용시키지 않으면 조금 더 흔들리게 됩니다. 적용한 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하죠? 근데 왜 지금 이걸 설명하냐면요. 이 효과를 주게 되면은요. 속도 조정 도구를 통해서 이 소스의 길이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속도 지속 시간으로 조정을 해주면은 메시지가 뜨죠. 비틀기 안정기와 속도를 동일한 클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통 저희가 촬영할 때 흔들리는 샷들을 이 워프 스테빌라이저로 많이 잡거든요. 근데 이 소스에 슬로우를 건다거나 아니면 패스트 모션을 걸 때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소스 하나를 중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중첩해서 비틀기 안정기라고 이름 넣고요. 이렇게 비틀기 안정기라고 중첩 시퀀스로 변했죠. 이렇게 중첩 시퀀스를 만들게 되면 아무런 효과도 주지 않은 그냥 하나의 소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속도 조정 도구나 아니면 속도 지속 시간을 이용해서 길이를 수정해도 워프 스테빌라이저와 같이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첩 시퀀스라는 게 이 안에 소스를 렌더링해서 다시 임포트 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점은
이렇게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그럼 다른 경우도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타원 도구로 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을 일단 색칠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원소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이 원이 좌우로 애니메이션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니, 그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 가서 위치 애니메이션 주고요. 플러스 15프레임 가서 요만큼 간다고 해볼게요. 다시 플러스 15프레임 가서 원위치 해야 되겠죠. 원위치는 이걸 복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15프레임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또 플러스 15프레임 가서 이번엔 4개를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15, 이번엔 이걸 다 복사해서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원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엘리베이터니까 한번 그려줘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선 조금 늘려주고요. 자, 이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원은 좌우로 움직이는 위치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으면서 또 위로 올라가는 위치 애니메이션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여기서 그냥 하려면은요, 이 공 애니메이션 줄 때 그냥 옆으로가 아니고 이만큼 주고, 다음 프레임 가서 이만큼 주고, 다음 가서 이만큼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첩을 사용하면 더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소스를 중첩을 시키면은 공, 비록 이 공이 좌우로 움직이지만 이 소스는 아무런 효과도 주지 않은 그냥 하나의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위치 애니메이션을 시키는 거죠. 위로 이렇게.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공은 좌우로 움직이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좌우로 움직이죠. 중첩을 사용하면 어려운 문제가 정말 쉽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중첩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물론 약간의 상상력도 필요하고 개념 이해도 필요하지만 중첩에 익숙해진다면 여러분의 편집은 더욱더 퀄리티가 올라갈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이 진행될수록 약간씩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쉬우실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만족할 만큼의 영상은 정말 만들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꾸준히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편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더였습니다.